시니어 골든벨.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날씨가 좋네. 점심에 뭘 먹을까? 그런 가벼운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나이에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나요? 만약 후자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모든 것이 익숙한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날. 50대 중반을 넘기고 나서부터 그 기분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터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멀어졌고 곁을 지키던 부모님은 하나둘 떠나가고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왜인지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릅니다. 번아웃이라고도 하고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갱년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의 정체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두려움.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시작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승진을 하고 늘 앞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 이루어야 할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을 위해 지금을 버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가 코앞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이미 지났거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가슴을 내려누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낯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어색함, 그리고 그 어색함이 두려움으로 번지는 것.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 새로운 국면도 반드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었던 시절, 그 시절을 뚫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찾아 도시로 올라오고 작은 월세방 하나에 몸을 구겨 넣으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대를 두고 산업화를 이끈 세대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출근하던 사람들. 야근이 당연했고 주말 근무가 보람이었고 내 몸 하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렸던 사람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꿈은 뒤로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했고 명절이 되면 양가 어른을 챙기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고 아파도 병원보다 약국을 먼저 찾았으며 먹고 싶은 것보다 먹여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60대를 맞이한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이 가슴을 치는 이유는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달렸고, 가족을 위해 버텼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뒤로 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그 삶을 살아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조용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껏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내어준 사람에게 당연히 허락되어야 할 쉼입니다.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이제 흐르는 시간을 즐길 자격도 큰 것입니다. 마음보다 솔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아무리 아직 괜찮아라고 다짐해도, 아무리 조금만 더 버티자고 이를 악물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전과 달리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아침마다 뻑뻑하게 굳어 있다고. 예전에는 한 번 아프면 이틀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한 번 아프면 회복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새벽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견뎌주었고, 밥도 제때 못 먹어도 버텨주었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긴 시간 서 있어도, 쉬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제 그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해준 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몸이 아프면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약하다고 볼까봐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래된 습관을 조금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리듬에 맞춰 하루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걷기가 좋으면 걷고, 앉아 있는 게 편하면 앉아 있고, 따뜻한 것이 먹고 싶으면 따뜻한 것을 먹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어느새 우리 삶에서 사치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내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 더 좋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몸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강연에서도 이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풍요롭게 산다는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더라도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이 들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자니 막막하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면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오랜 친구들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00세 시대라는 말을 단순한 희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무겁게 느끼는 것은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과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은 다릅니다. 무섭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 고민이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0세 시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준비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당신 편이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충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여태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방향을 조금 트는 것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순간,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처음 떠오를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허무한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신이 충분히 성숙한 삶의 지점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이 질문을 꺼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솔직하게 답해보면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생계를 위해 살았고,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즐기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가,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탐구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이 막막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사라지면서 역할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도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회사 부장이었는데 그 이름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이 공허함이 은퇴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깊은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나서야 보이는 본질처럼 이제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 삶은 가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 위에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요즘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뭔가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
체념하라는 건가? 그냥 살라는 건가?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포기하지 않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내려놓는다는 말은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다니지 않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자녀의 선택, 세상의 변화, 내 몸의 노화, 이런 것들에 대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편안히 받아들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으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입니다. 마음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고, 새로운 취미가 들어오고, 새로운 하루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꽉 쥐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을 잡을 손이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면 이제 그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도 됩니다. 그 손 안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을 손으로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드물어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긴 저녁을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 외로움을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나 외롭다는 말을 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외로움을 속으로만 삼킵니다. TV를 틀어놓는 것도 사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갑자기 마트에 나가는 것도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완전히 혼자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과 고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립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연결이라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에서 인사 나누는 이웃 한 명, 문자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오랜 친구,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스치는 낯익은 얼굴들. 이런 작고 일상적인 연결들이 외로움의 날카로운 끝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가 들어서 맺는 관계는 젊었을 때의 관계와 다릅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관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관계, 그런 관계는 사실 이 나이에 더 잘 맺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복잡해서 못했던 것들을 혼자라는 것이 혼자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결하고 싶다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발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은 잠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돈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 냉정합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저축해 놓은 돈이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말만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품위 있는 삶은 반드시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품위 있는 삶이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비싼 여행을 못 가도 동네 뒷산에 오를 수 있고 고급 레스토랑에 못 가도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정성껏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새 옷을 사지 못해도 잘 빨아서 단정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품위 있는 삶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출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거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불안이 커질 뿐입니다. 나눌 때 불안은 줄어들고 해결책은 늘어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안에서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진짜 지혜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챕터라면 그 챕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은퇴하면 해외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찾고 여유롭게 살 것이라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기대가 막막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할 게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늦은 것 같고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책을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 읽었다면 이제 한 권씩 읽어보는 것. 요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면 한 가지 음식을 천천히 만들어 보는 것. 오래전에 다니고 싶었던 산이 있었다면 일단 한번 가보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았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동네 커뮤니티에 한번 나가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가 채워지고 하루가 채워지면서 삶의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면 압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그 어떤 시절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바탕이 될 때 새로운 것은 훨씬 더 깊게 즐겨집니다. 젊었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무게가 있는 설렘. 그것이 이 나이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가장 작고 가장 쉬운 것으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 오늘도 눈을 뜬다는 것은 어제를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걱정도, 어제의 아픔도, 어제의 외로움도, 그것을 다 안고도 오늘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족의 상실, 관계의 상처, 몸의 고통, 마음의 무너짐. 그것을 하나씩 혹은 한꺼번에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삶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경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젊은 날의 이야기는 눈부시지만 얕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고통을 알기에 기쁨이 더 선명하고 상실을 알기에 곁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외로움을 알기에 작은 온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삶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불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모든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특별히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것 한 잔 마시고 창밖 햇살이 좋으면 잠깐 내다보고 누군가 생각나면 문자 하나 보내고 저녁에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하나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쌓여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묵묵히 조용히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당신의 오늘이 충분히 값집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남은 시간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겨울을 지나온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당신 삶의 뿌리는 더 단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때로 넘어지고 지쳤어도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면서 그것이 전부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날은 힘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무섭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해는 뜹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그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날 한 날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답게.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니어 골든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이야기. 시니어 골든벨.